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금 피크제의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원이 임금 피크제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소송 결과가 나와 임금 피크제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사측 간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재직 중에 부당한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분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은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에도 임금 피크제 소송 관련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 피크제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금 피크제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혜택으로는 첫 번째,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 보장형, 두 번째, 정년의 시기를 늦추는 정년 연장형, 세 번째, 재고용을 하여 계약직 등으로 퇴사 후 다시 고용하는 고용 연장형 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고연령의 근로자들에게 일정 혜택을 주고 급여를 낮추는 대신 그렇게 절약한 인건비로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이 되었다고 해서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낮아지는 임금이 고령 노동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 임금 피크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합리성이 결여될 때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을 보면 임금 외에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가지고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임금 피크제 자체가 폐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임금 피크제가 무효가 된다면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임금을 삭감당한 근로자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 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타당한가? 둘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는 않은가? 셋째, 임금이 줄어든 만큼 업무량 조정 등의 보상이 있었는가? 넷째,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의 도입 목적에 맞게 청년 고용, 경영 정상화 등에 사용되었는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령자들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성과가 적은 고령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 감액된 임금 재원을 가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하였다면 법원의 임금 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 피크제 관련 판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와 저희 오성파트너스에서 수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5월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 A사는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 즉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회사입니다. 이 임금 피크제 하에서는 직원들이 만 55세가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 및 역량 등급과 무관하게 일정한 직급 및 역량 등급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기준 연급과 성과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은 임금 피크제에 의해 급여가 삭감되었고, 이러한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각각 법원이 일관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법하고 이는 무효라는 판단을 근거로 A사가 원고들에게 약 1억 3,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퇴직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대법원이 퇴직자 측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첫 번째, 고령자 고용법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두 번째,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의 기준으로 첫 번째,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타당성, 즉 임금 삭감이나 경영 효율화가 목적인지, 두 번째,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즉 임금 삭감 폭이 크지는 않은지, 세 번째, 대상 조치, 즉 깎인 임금 대비에 업무량도 감축되었는지 여부, 네 번째,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와 달리 정년을 유지하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 대해 판단했기 때문에 고령자의 임금 삭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의 유무효가 반드시 정년 연장형인지 정년 보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밝힌 합리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즉 임금 삭감 총액, 복지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적정한 대상 조치가 도입되었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 사건 외에도 근로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11월 법원이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 관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인천공항공사 퇴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 측에 근로자 1명당 평균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해 상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급 이상 근로자는 58세에서 61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5%씩 3급 이하 근로자는 58세에서 60세까지 3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조건을 담았습니다. 그중 소재기 전년도 말에 정년 퇴직한 2급 전문위원직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3급 이하 직원들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금이 증액됐으나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 변경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내용에 해당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위반되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맞서 회사는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내린 임금 피크제 도입 권고안과 노조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됐으며 임금 감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요? 회사 측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등 총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사의 2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임금 피크제 시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행 규정인 구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은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만 61세였고 이 사건 임금 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임금 피크제가 정년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61세 정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설시했습니다. 향후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과거에 억울하게 임금 삭감을 당한 퇴직 근로자분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금 피크제 소송 관련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 오성 파트너스에도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임금 피크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제기될 소송의 쟁점은 첫째, 임금 피크제의 무효는 정년 보장형의 경우만 해당되는지. 둘째, 정년을 60세로 법정한 개정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 연장형으로 보아야 할지. 셋째, 임금 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금 피크제 소송에서 회사 측은 임금 피크제는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든지 임금 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등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 근로자 측은 정년 연장형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임금 삭감폭, 대상 조치로서의 적정 업무 변경, 업무 강도의 경감,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청년 고용 확대 등 합리적 대상 조치가 없었다면 임금 피크제는 무효에 해당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 채권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호제기 시점부터 역산해 3년치의 임금에 대해서만 소송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퇴직자분들께서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022년 5월 이후 근로자 측의 청구를 인용하기도 하고 반면 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소송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는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소송 진행, 법률 자문 등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분쟁 예방 또는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 유튜브에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